네,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8,000 들어있죠. 애드센스로 들어온 거. 8,985.23불이 실제로 네, 해외 여기- 송금이 되어 있고 딱 나와 있습니다. 오, 갑자기 흥미가 샘솟고 있는데 그리고 셀링을 잠깐 멈춰야 하는 생각이 조금 더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저 역시도 블로그를 또 안 해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네. 저도 당연히 온라인 사업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블로그도 당연히 되게 오래전에 만든 블로그도 있거든요. 그럼 갑자기 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네네네. 되게 오래전에 만든 개인 블로그가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민군이란 블로그도 만들었는데 둘 중에 뭐 더 나은 게 있어요? 대표님 보시기에? 그 블로그가 네이버 블로그인데요. 네. 네이버 블로그는 애드센스를 할 수가 없어요. 네이버 포스트밖에 안 돼요? 네, 네이버 포스트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건 애드센스라는 건데 네. 이 애드센스라는 걸 하려면 다른 블로그를 해요. 그러면 블로그가 한국에서는 어쨌든 티스토리,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뭐 구글 블로그도 있을 거고 네. 구글에 그냥 이름이 블로거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워드프레스로도 많이 만드는데 지금 처음 하는 사람들은 뭘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처음에 하신다 그러면 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네. 처음부터 수익을 맛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티스토리 블로그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만약에 내가 장기적으로 해서 좀 큰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내가 3개월 동안은 수익이 없어도 돼. 하지만 될 거라는 걸 믿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워드프레스라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 노출되는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 티스토리를 처음에 시작하면 다음에 바로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출이 바로 되면은 방문자가 와가지고 저희 애드센스 광고를 클릭하면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수익을 낼 수 있고 워드프레스라는 거는 구글 쪽으로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다만 3개월 동안 이제 노출이 안 될 수 있어요. 이 정보를 듣고 제가 생각한 건 어쨌든 지금 다음에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진짜 워드프레스도 굉장히 괜찮은 걸 그쵸. 수도 있겠네요. 그럼 지금 시작하신다면 바로 조금 돈을 그래도 좀 맛보고 싶으면 티스토리, 장기적으로 좀 꾸준히 정말 할 수 있으면 워드프레스를 네네네. 추천하고 계시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팁을 민구님 채널이시니까 제가 살짝 팁을 더 드리자고 하면은 나는 두 가지 하고 싶어 아니면 하다가 바로 옮겨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도메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쵸. 네, 도메인이라는 걸 사가지고 티스토리에서 활용을 하시다가 이제 음. 워드프레스로 넘어갈 때 또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이제 자세한 거는 좀 보여드려야 되는 거라서 말로는 다 설명드리기 어렵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메인으로 하면은 그 링크명을 그대로 워드프레스로 옮길 수 있어요. 네네네. 주소 그대로? 네네네. 그러면 노출에도 계속 되니까 그쵸. 정말 좋은 전략인 것 그러네요. 저야 그래도 좀 해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요거 굉장히 좋은 팁일 것 같아요. 어쨌든 네네. 검색 엔진에 남아있는 URL이 그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워드프레스 세팅이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막 뭐 SEO다 뭐 플러그인이다 엄청 복잡한데 그것도 채널에서 요즘 많이 알려주고 계신가요? 네네.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 네. 제가 해도 저는 옛날에서 뭐 한국엔 이런 것도 없었을 때 했는데 좀 복잡해요. 그리고 좀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무겁거든요. 맞아요. 이게 초보자분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나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티스토리도 약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 할 때는? 네네. 그런 툴들이 익숙해지면은 쉬워요, 워드프레스. 근데 다만 처음에 어떤 세팅을 하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어요. 기능을 좀 더 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유용하게 써야 되고 사이트를 어떻게 세팅을 하는가에 따라서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알고 해야 되는 게 워드프레스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티스토리 먼저 하라고 했던 거는 네네네.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그쵸, 같고 그쵸. 그리고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뭐 호스팅이나 이런 것도 살짝 써야 되니까 맞아요. 정말 자본금 영원으로 가능한 건 티스토리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본금이 네. 완전 무자본으로 시작하려고 해서 티스토리를 했던 거고요. 네, 사실 워드프레스라는 게 그때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었어요. 요즘 좀 사람들이 많이 알게 맞아요,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때 네이버를 선택 안 하고 티스토리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대표님? 그 이유가 명확한 게 애드센스라는 걸 저는 하려고 했어요. 티스토리 블로그를 한다라고 생각이 아니라 애드센스를 해야겠다. 하면서 그러면 애드센스를 하려면은 티스토리 블로그에서밖에 못 하는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그 광고를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티스토리 블로그에서는 HTML이라는 이 코드를 수정하거나 막 만질 수 있어요. 블로그 자체를 우리가 막 마음대로 만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애드센스를 붙일 때 유용하고 근데 다만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블로그를 막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것 같지만 안쪽까지는 막 못 만지는 거죠. 정해져 있죠. 네이버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옮겨. 약간 이런 틀들이 정해져 있는데
티스토리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애드센스를 하기가 좋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도 이제 애드센스 인증하신 것처럼 거의 10,000불 가까이 이제 들어오신 건데 거의 1,000만 원 이제 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온 건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정도 되면 확장될 게 되게 많아 보이는 게 사실 그 글들에 뭐 저같이 셀러라면 상품을 연동시킬 수도 있는 거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여기서 더 추가한 건 없어요. 상품을 내 커머스를 한다거나 이런 식은 아직 없으세요? 아직까지 저도 약간 상품 커머스들을 네. 하고 싶은 마음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해보니까는 좀 더 연결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연결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 애드센스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품을 넣어서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이 커머스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블로그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신의 상품을 넣어서 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건기식을 하신다 하면은 뭐 영양제 관련된 글을 쓰면서 거기다가 자기의 스마트 스토어를 약간 애드센스 광고처럼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넘겨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마케팅 수단 중에 하나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을 공부하다 보니 지금 마케팅 대행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애드센스 말고도 요즘 막 유행하는 게 쿠팡 제휴, 네, 쿠팡 네, 파트너스라던가 뭐 아마존도 있지만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건 안 하세요? 그런 것까지는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네네. 사실 좀 거저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달라요? 그러면은 블로그를 하나 쓸 때 저는 하나의 주제로 좀 쓰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 블로그는 하나의 주제로만 계속 네네. 해요? 아. 그래서 하나의 주제로 쓰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네. 제 이 블로그는 하나의 주제로 꾸준히 여태까지 써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수익이 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다른 걸 추가하려고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넣으면은 약간 소탄대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고 저품질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블로그를 파서 다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은 하나의 카테고리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으면 새로 만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네. 처음 시작할 때 하나의 주제로 쓰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분야가 하나인 게 제일 좋군요. 맞습니다. 내가 너무 다방면. 제 초짜들이 제일 아마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빨리 잘 되고 싶으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따라할 텐데 막 그새 잠깐 핫한 연예계 뉴스라던가 네네네네. 이런 걸 제가 유행 쫓아서 막 하다가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걸 많이 봤는데 이런 것보다는 하나를 쭉 파고드는 게 네네네. 그리고 사실 올해 들어서 정말 큰 변화가 GPT잖아요. 맞습니다. 뭐 자동으로 글을 써주네, 막 자동으로 그림을 그려주네 하는데 이게 나오고 나서 지금 블로그에 뭐 수익이 준다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전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건 없고 네. 실제로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블로그를 하나 새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글 7개 정도 했는데 하루에 그래도 2만 원, $20니까 네. 한 3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GPT를 활용한 블로그예요? 아니면? GTP의 역량이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검색해서 아직 들어온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만든 블로그인 거죠. GPT를 활용은 안 하세요? 대표님은? GPT를 활용은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보기도 하긴 하는데 네. 네, 그렇게 크게 블로그로서 활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걔는 글을 아직 못 쓰나요? 글을 잘 씁니다. 글을 잘 쓰는데 네. GPT만 활용한 글과 네. 이 사람이 직접 조금 손을 봐주는 거랑은 좀 퀄리티 차이가 있더라고요. GPT한테 최대한 글을 잘 써달라고 해도 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뭔가 저희가 구매를 하거나 네. 판매를 하거나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네. 이 카피라이팅이나 심리적인 요소들을 잘 섞어서 문맥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것까지 하지 못해요. 그냥 GPT를 활용해서 글만 붙여 넣으면 충분히 돈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제가 직접 조금 손을 대는 거랑 네. 안 되는 거랑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총 블로그 몇 개 운영하시는 거예요? 제가 까먹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내 거였나? 맞아요. 그런 것도 꽤 많고 옛날에 만들어 놓고 안 쓰는 것들도 있는데 네. 제가 한 300개까지 만들어 놨다가 우와, 네. 그런 건 이제 테스트하려고 만들었는데 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죠. 네. 8대 2의 법칙으로 이 블로그들 중에서 한 3, 4개 정도만 수익을 나고요. 그 중에서도 실제로? 네. 또 수익이 나는 글들은 또 따로 20% 정도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대표적인 뭐 3개 정도 블로그에서 지금 수익이 거의 다 나는 거예요? 네, 거의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거긴 한데 네네. 뭐 부수입으로 월 100만 원 이런 게 약간 말이 많이 나오는데 네. 블로그로 진짜 부수입으로 100만 원 채우려면 네. 기간이 대표님이 봤을 때 얼마 정도 걸려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일단은 한다고 하면은 빠르면 3개월도 충분히 오, 네.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 네. 6개월 동안 네. 저는 약간 맨땅에 헤딩 하듯이 네. 약간 강의 있다 그러면 무료 특강 같은 거 한 번씩 가보고 그러면서 이제 주워들은 것들로 네. 이제 6개월이 걸렸었죠. 그러시구나.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또 하셨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되게 쉬워 보일 수 있고 네.
뭐 하루 1시간 월 100만 원 이게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 뒷단에 숨어있는 노력들까지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땡볕에도 이 뽀얀 피부를 유지할 정도로 네. 태양을 보지 않아야 한다. 네. 그게 정말 핵심이. 맞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열심히 일할 때는 약간 그랬거든요. 누가 만나면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너무 하얄 때는 너무 그랬었는데 그 정도로 열심히 지금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때 한창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너 눈에 도끼가 너무 세다. 오, 맞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정도로 그쵸. 좀 열심히 집중했던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아픈 줄도 몰랐어, 그쵸? 젊고 네. 막 하니까. 그러면 6개월이면 되는데, 네. 그럼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루에요? 네. 하루에 처음에 집중해서 솔직히 이게 시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빨리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하루 2시간 정도 해서 1년 잡고 할래라고 하면 충분히 그 정도만 하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진짜 3개월 내에 100만 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또 쉬는 날은 반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직장을 다니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네. 블로그도 뭐 제 위탁 판매도 다양한 전략이 있는데 약간 양이 중요한가요? 질이 중요한가요? 가장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네. 많이 물어봐요. 1일 1포스팅을 하는 게 좋나요? 네.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처음엔 많이 써보는 걸 추천드리고 쓰는 거에 익숙해졌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등록할지도 모르는데 네. 거기서 또 퀄리티를 높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뭔가 설정을 어떤 걸 더 해야 된다.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도 모르는데 바꾸려고 하면 막막하단 말이죠. 똑같이 블로그도 글을 일단 써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았을 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분석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양으로 해봤다가 그 이후로는 효율을 잡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양이 많은데 너무 안 들어오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그쵸. 거니까 고쳐야 되고, 양이 많다는 거는 하루에 뭐 하루 종일 했을 때 뭐 10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거보다 하루에 한 2개 정도? 2개 정도? 네, 그러고 나서 그 2개를 쓰고 나서 남는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 벤치마킹과 분석을 하는 시간도 충분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봐야 되고 그런 가설을 세우면서 하는 시간들 또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일지 같은 걸 썼어요. 오늘 내가 진짜요? 무엇을 했고 오. 벤치마킹 해야 될 사람들의 블로그를 쫙 즐겨찾기에다 넣어놓고 그래서 계속 둘러보고 아, 이 사람들 오늘 뭐 썼나 네네네네네. 보기도 하고, 아, 노출 잘 되는 블로그 그쵸, 그쵸, 보고. 그쵸. 그래서 상단에 떠 있는 것들은 왜 상단에 떠 있지? 그런 것들도 한번 검색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내 거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양과 질과 효율을 잡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커머스 쪽이 있다 보니까 네이버를 조금 중시를 했었어요. 네네. 왜냐면 네이버 매출이 크다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도 저도 똑같이 분석을 할 때는 제가 본 거는 뭐 상단에 뜨는 애들의 글자 수, 뭐 제목, 이미지 개수, 뭐 특정 키워드의 뭐 반복 횟수 이런 것들을 분석했는데 구글도 유사한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네이버랑은? 처음에 다음으로 노출됐을 때는 유사하고요. 아, 비슷해요? 네.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구글은 좀 더 노출될 수 있는 요소 네. 같은 게 한 200개 정도가 되거든요. 진짜요? 그거를 다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키워드를 넣을 때도 다 너무 반복적으로 넣으면 안 되고 사진도 다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아, 진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형태소라는 말이 있어요. 네. 예시를 들어서 실업급여라고 네. 할게요. 실업급여라고 하면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맥으로 만들어서 키워드를 넣어야 돼요. 그런 것들 키워드를 딱 붙여서 만드는 것보다 네, 그런 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 요점도 있습니다. 그냥 실업급여라는 걸 단순히 그냥 많이 넣는 게 아니라 네네네네. 정말 사람들이 찾는 문맥을 잘 네. 찾아서 넣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뻔하게 요거는 어느 사이트에건 반영하겠지만 그걸 누군가 오래 보고 많이 보면 조금 더 올라가고 이런 맞습니다. 식. 체류 시간이 길어야지 좀 추가 점수를 얻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부업으로도 충분한가요? 네,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구글이 없어지진 않겠죠. 저도 그래도 우리 때까지는 있지 않을까 그쵸. 생각하는데 없어지더라도 한 10년, 20년까지는 있겠죠. 라는 생각이라고 하면은 네. 충분히 하셔도 되고 이 10년 동안 안 없어질 때 이 애드센스를 하면은 애드센스를 하면서 수익을 얻는 것도 있지만 좀 온라인으로 이 수익을 얻어봤다.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내가 월급 외에 다른 걸 해봤다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좀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막 마음속으로 지금 벌써 구글 쪽에 노출되는 블로그로 막 네. 커머스로 너무 연결시키고 싶은데 그럴 때는 카테고리 뭘로 잡으면 좋아요? 그냥 제품 소개? 네네. 이런 걸로 가면 좀 저도 블로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커머스로 연결하시는 분들 좀 벤치마킹을 많이 했었어요. 주제가 어떻게 가면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스마트 스토어랑 똑같아요. 스마트 스토어를 할 때도 네. 처음에 검색하는 사람들은 뭐 운동화 추천, 약간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깔때기에서 봤을 때 맨 위에 있는 관심을 이제 막 가진 사람들인 거고, 거기서 나이키 신발 추천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점점 그러다 보면 이제 모델명을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블로그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뭐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파트너스나 이런 쪽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뭐 2023년 여름 여자 신발 추천 좀 더 디테일 가면 네네네. 좀 그런 식으로 가면 샌들 추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면은 블로그와 연동해가지고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참 해보고 싶네요, 갑자기. 그러면 부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네. 사업자도 없어도 그냥 가능한가요? 네, 사업자가 없어도 처음에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사업자를 구글이 이게 네. 달러로 보내주다 보니까 세금적으로 측정을 못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사업자를 내라라고 얘기를 하는 추세긴 해요. 하지만 사업자 없이도 시작을 할 수 있고, 꼭 블로그 만드는데 애드센스 계정 만드는데 사업자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시다가 그 돈을 받기 전에만 만들어두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을 못 받는 상황이다, 내 계좌로 돈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애드센스 계정 내에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을 늘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을 한 300만 원 정도 모아서 받겠다라고 하면은 그때까지 사업자를 안 만드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내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만약에 그게 너무 적어서 나는 차라리 나중에 받고 싶으면 300불까지는 모았다 받을 수 있다. 네네네. 그럼 충분히 가능성을 보고 나서 등록을 해도 그쵸, 괜찮은 그쵸. 거겠네요. 그쵸. 그러면 제가 드는 생각은, 저야 이제 막 셀링을 해서 재고도 사고 하다 보니까 뭐 인건비다 부대 비용이 되게 많은데, 블로그는 마치 제가 느끼기에 마치 아프리카 VJ 유튜버들처럼 부가적인 비용이 없잖아요. 사실 방구석에서 열심히 하면 내식 때는 사실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너무 부가적인 게 없고 오직 수익이 너무 큰데 세금이 걱정이 없나요? 세금 걱정은 조금 있죠. 사실 너무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다 세금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을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세금 처리를 잘 몰라가지고 세금 폭탄도 많이 맞기도 하고,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 내가 1,000만 원 벌었다라고만 그럼 인지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거를 대비를 못한 것도 있어서,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세금을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 세금을 잘 처리할 때 일단은 그 사업자 등록을 해서 경비 처리라는 걸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소득을 벌었을 때 그 돈들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얘가 50% 정도는 세금 낼 거야 라고 미리미리 띄워두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구글 애드센스가 좋은 게 부가세 세금을 안 내요. 그거가 있어서 좋은 점이긴 한데 종소세는 항상 있으니까 그런 걸 대비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1,000만 원 벌었는데 다 써버리면 그 다음에 네. 5월에 갑자기 맞아요. 내가 돈을 이렇게 내라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래도 확실히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부대 비용이 적다는 건 내 수익이 큰다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 질문하고 비슷한 건데, 자동화도 된다고 했어요.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올리긴 해야 되는데 자동화를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느 선이 되면 안 올려도 수익이 나는 건지. 처음에는 좀 꾸준한 시간이 들어가요. 뭔가 저희가 그냥 자동화라고 하면은 처음엔 진짜 시급도 안 나옵니다. 사실 시급도 안 나오는데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열심히 했을 때 사람들이 자동으로 방문자가 들어오고 그 안에서 광고를 클릭해서 수익이 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걸 보고 가는 건데, 자동화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요? 내가 지금 어디 한 달간 여행을 갔는데도 글이 자동으로 써지는 거예요? 자동화라는 게? 자동으로 글을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미 써놓은 글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꾸준히 들어오는 거죠. 포털 사이트에 저희께 노출이 이미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검색은 계속 할 거예요. 24시간. 저도 오늘만 해도 한 20번 이상 검색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검색을 하면서 저희 블로그에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월 1,000만 원을 딱 달성했을 때 괌에 2주 동안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수익 들어오는 거 보면서 이제 열심히 놀다가 온 기억이 있었죠. 그때도 딱 일부러 벤치에 누워가지고 수익 들어오길 기다리면서 기다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래도 글은 잠깐은 멈출 수 있지만 계속 올리긴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관리도 해줘야 되고요. 다만 처음에는 글 쓰는 시간 대비 시간이 많이 줄어들죠. 처음에 막 8시간 동안 했다고 하면은 점점 시간이 줄어들고 수익은 올라가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풋 대비 진짜 1시간만 해도 하루 오늘 좀 귀찮아 좀 쉴래 하면은 다음날 해도 돼요. 근데 다만 좀 조심해야 될 게 내가 게을러지면 수익도 같이 게을러지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유튜브랑 똑같네. 우리 둘 다 유튜버니까 사실 영상이 안 올라오면 유튜브에서 채찍질 하잖아. 너 조회수 내려가고 있어, 돈 내려가고 있어, 빨리 안 올려, 약간 이렇게 말하는 듯한데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쵸, 제가 어떤 영상을 보고 한번 생각 들었던 건데, 어떤 분들이 막 열심히 블로그를
예약을 걸어놓고 좀 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거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도 예약 발행을 걸고 한 달치를 미친 듯이 해놓고 한 달 쉬어도 되나요?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유지가 돼요? 네네네. 글만 잘 써놓으면? 네, 글을 아예 발행을 안 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발행을 해주는 게 좀 더 점수를 많이 얻거든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안 올린 것보다 일주일에 하나라도 글이 발행된다고 하면은 네. 구글이나 네. 뭐 포털 사이트에서 여기는 관리하는 블로그다, 관리하는 사이트라고 인지를 해가지고 네. 상단 노출적으로도 유리할 수도 있고 그다음 수익적으로도 유지가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이 있다 그러면 진짜 한 달에 하루에 몰아가지고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할 때는 막 콘솔이라고 해서 어쨌든 내 글들이 검색 엔진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체크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똑같이 혹시나 내가 쓴 글이 검색 엔진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다 체크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한다는 건가요? 네네네. 처음에 글을 쓰고 나서 포털 사이트에서 내 글이 지금 노출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체크하는 게 이제 글쓰기 루틴인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글 쓴 게 구글에 언제 반영이 돼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 하시면 3개월이고요. 진짜요? 네. 되게 오래 걸리네? 처음에는 좀 3개월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좀 떴다 그러면은 이미 내게 구글에서 노출이 좀 된다 하면은 한 일주일에서 3일이면 노출이 됩니다. 쓰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보통 딱 네네네네. 엔진에 나오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얘가 서서히 돈을 가져다 주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글 하나에 네. 어쨌든 광고를 붙이는 거잖아요. 네. 광고를 몇 개 정도 넣으세요? 한 문단에 한두 개 정도 넣어요. 한 문단에 한두 개씩? 네네네. 문단에 따라서? 네. 그래서 거의 문단을 쓸 때 한 4개 정도 쓰거든요. 그럼 문단 중간에 하나, 네. 문단 사이에 하나, 네. 문단과 문단 사이에 하나 해가지고 한 8개 정도 들어가요. 꽤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네네. 내가 봤던 그 글이 대표님 글이구나. 아니, 뭐 하면 광고던. 자꾸 누르라 그러고. 자꾸 네. 누르라. 그거였군요. 맞습니다. 근데 그 정보가 자꾸 궁금해서 자꾸 보게 되고 맞아요. 거기군요. 네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보면 이게 광고였구나라는 걸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 저는 또 잔머리 팔아서 네. 특정 내가 이 문구를 상위로 가고 싶어. 아까 네. 대표님도 이제 벤치마킹한 뭐 티스토리나 블로그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 거를 거의 따라서 하는 건 어때요? 절대 안 되죠. 안 돼요? 따라서 하면 안 되고요. 따라서 하는 순간 그 사람과 제가 자폭하는 거예요. 둘 다 죽어요? 둘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소스 코드라는 게 있어요. 네. 로봇이 볼 때는 이 코드를 까보는데 네. 이 코드를 보았을 때는 어떤 사람이 먼저 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거 블로그가 좀 더 질 수 있는데 유사문서, 중복문서라는 거에 걸리게 돼서 서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도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베껴 쓰지 않고 약간 참고는 할 수 있어요. 내용은 어차피 비슷하니까 띄워놓고 내 식대로 약간 벤치마킹해서 정보를 쓰는 건 괜찮아요. 다만 그걸 복사해서 붙여놓는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긴 먼저 등록해서 노출되는 사람이 그래도 어쨌든 우선권이 있겠네요. 그렇죠. 다만 거기서 저희가 좋은 정보를 추가해서 쓰면은 저희도 상단 노출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여기 걸 더 보게 된다거나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블로그로 돈 버는 사람이 이제 뭐 5평 원룸에서 이제 혼자 막 시작하면 네. 하루 루틴을 어떻게 가져가면 돼요? 그냥 일어나자 계속 그냥 글만 쓰면 돼요? 저는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인드나 체력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마인드 먼저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마인드 먼저? 네, 이게 제가 이제 꾸준히 직진할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주유구에다가 기름을 넣어줘야 된다. 네. 일단 자동차가 달릴 힘이 있어야 글을 쓰듯이 네. 저희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이라도 하고 오히려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바로 바퀴 하는 게 돌고? 아니라 산책하면서 머리도 식히고 그다음에 오늘 할 일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갔다 와가지고 내가 오늘 할 투두 리스트 같은 걸 적어놓는 거예요. 저가 그래서 일지 같은 걸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저도 그냥 무작정 쓰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왜 안 되지 했을 때 제가 무작정 너무 하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성도 안 잡혀서 오히려 안 되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5평짜리에서 이제 막 시작한다고 하면은 일단 책 많이 읽으시고 마케팅 책 같은 것 많이 읽으시고 이제 강의 같은 거 무료 특강이라도 한 번씩 다녀보시면서 그 오프라인에서의 그 기운들도 많이 느껴보고 맞아. 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뜬구름 없는 소리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게 충분히 받쳐주고 나서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만 하시면 또 안 되고요. 글도 같이 써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지도 함께 보면서 꾸준히 성장을 한 발씩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좋은 얘기 해주신 게 사실 막 설명회, 심지어 무료 교육도 대부분 주말이잖아요. 네. 근데 주말에 대부분 놀고 싶어 하는데 네, 네. 그 와중에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기운이 좋거든요. 그렇죠? 네, 네. 분명히 그 중에선 되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근데, 좀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도 없을 때 강의는 너무 듣고 싶은데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많이 다니기도 했고 책 저자 뭐 한다 그러면 그런 거
온오프 믹스? 약간 그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막 찾아보고 아, 그런 진짜? 식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저는 블로그 업계는 없어서 모르지만 요즘도 막 새로 잘하시는 분도 또 나타나고 계속 그러고 네, 있나요? 그쵸, 그러면 일단 그래도 아까 원한 대로 경제적으로 나름 진짜 자리를 잡았는데 네. 돈을 벌면 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약간 허튼 데 쓸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가지지 못한 돈을 가졌을 때 네. 대표님은 약간 뭐 방탕한 생활, 선한 부자 오가닉에 어긋나는 일탈을 한 적이 있나요? 저는 술도 안 마셔요. 아 진짜요? 술 마셨을 때 그 정신을 잃는 걸 싫어해가지고 네. 항상 정줄 잡는 걸 좋아하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술을 마셔도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시고 진짜? 네.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월 1,000만 원을 벌어봤을 때 네. 내가 이런 돈을 음. 했을 때는 조금 사람들에게 밥 먹으러 가자. 많이 좀 먹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서 밥 먹으러 가고 볼링 많이 치면서 놀기도 하고 이제 이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놀면서 좀 방황하던 시기는 있었죠. 내가 월 1,000만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앞으로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집에서 약간 좀 박혀만 있고 약간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저도 네네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목표는 월천이었는데 되고 났을 때 앞으로 나는 뭘 하지?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제 이렇게 하는 법도 알았고 네. 다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회사를 그냥 좀 크게 키우자라고 네네. 갔던 것 같고 대표님은 이제 그 단계에서 방황하다가 서서히 팀원도 만들고 맞습니다. 서서히 이제 막 만개하시려는 것 같아서 네네네. 너무 멋지신 것 같고 오히려 술, 담배 안 하고 햇볕을 안 보면 이렇게 뽀얀 피부를 유지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 그래도 비타민 D는 챙겨 드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이거 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막 시작할 것 같은데 네. 보통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뭐 한마디 딱 해주는 게 있나요? 시작할까 말까 고민한다면 일단 시작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100세 아니면 50세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1년을 투자한다고 해서 저희가 뭐 손해볼 건 없다. 이 1년으로 인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많이 바뀔 수 있고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만약에 변하지 않았다고 해도 경험이라는 게 남기 때문에 그 경험은 언제든지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맞아요. 싶습니다. 뭘 하든 다 경험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제 블로그 쪽은 자리 잡고 이제 회사를 조금씩 키우시려는 것 같은데 네네네. 목표가 어떻게 돼요? 목표는 저는 이제 사람들과 함께 뭔가 만들어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알게 네. 모르게. 네. 그렇다 보니까 한 팀원 30명? 오. 팀원 저는 이제 직원이라고 안 부르고 팀원분이라고 네. 부르는데 이제 팀원분들 한 30명 규모로 해가지고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는 걸 저희가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도움이라는 데서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도움을 주면서 그걸 보상으로 나도 뭔가 주고 싶은데 그렇다 보니까 자본을 주게 된 거고 그런 원리로 이제 사업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더 많은 가치를 도움을 주는 그런 기업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가치라는 게 좀 포괄적이니까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쵸, 앞으로. 그쵸.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커갈지 지켜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젊고 잘하신 대표님이시라 자주자주 놀러 오셨으면 네, 좋습니다. 좋겠고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한번 해보죠. 네. 지금 이 스마트 스토어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된다고 낙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런 분들께는 너무 낙담하지 말고 좀 긴 호흡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개월만 미친 듯 해보세요. 블로그도. 네네네. 근데 처음에 좀 집중하는 시간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가져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대표님도 처음에는 막 이미지나 이런 것도 전혀 못 다뤘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못하고 친구들과 다 연 끊고 다 그냥 진짜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뭐 비슷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서 저는 그럼 이쪽 채널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